혼자 사는 외로운 매매는 이제 그만. 당신의 주식 파트너 비전 2020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심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 증시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투심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내일 열흘간의 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신 다음에 내일장도 대응 잘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전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공약주였죠. 인포뱅크가 또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 16%라는 수익률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또 더 좋은 종목으로 공약주를 좀 가져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약주들이 빠르게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약주였던 인포뱅크 장중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공약주를 갖고 나왔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또 오늘 공약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장중에 공약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테니까 방송 중간중간에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주식 파트너의 마스코트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내면서 혹시 저희 주식 파트너 방송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계신가요? 이 아침부터 여러분 만날 시간만 기다린 저는 주식 파트너의 공식 마스코트 최보아입니다. 이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 방송 시간도 딱 오후 4시니까 저는 3시부터 여러분 만날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희 주식 파트너 방송 시간 기다리면서 3시, 2시, 아니 1시부터 설레고 행복할 그날까지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잘 보이시죠? 전화번호 02377-0219 또는 02377-022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제 문자와 전화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이 검색창에 비전 2020 김승준 전문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노란톡 참여가 좀 어렵다. 주말에 너무 잠을 많이 자서 이 참여 방법 다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란톡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는 연휴 앞두고도 여러분들의 참여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긴급진단도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네, 보아 씨께서 말씀해 주신 참여 방법을 통해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긴급진단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 지수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3%가량 상승하면서 2,300선을 시원하게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835선에 안착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볼게요.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1,500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매도 우위를 보여준 반면에 외인과 기관 각각 798억 원, 447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지수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장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좀 오늘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오늘장
이제 그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매물 출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일 상승폭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주요 지표들이 이제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국내 시장도 약간 불안합니다만 전일 그 미국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지수도 이제 그 장 초반에 일단 그 갭상승 이후에 매물 출회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외인 기관에 힘입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이 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하락했었던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길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매물 출회가 연휴가 시작되는 이제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좀 있을 거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요. 2330에서 2270 구간으로 해서 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가 10일가량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 내일 장에 조금 심리를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BTS 수혜로 인해서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호석유와 같이 3분기에 좀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종목들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오늘장 어떤 종목을 좀 특징주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요. 네.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그 치료제 관련주로 일단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도 장 중에 급등의 모습을 보였다가 7%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동사가 그 수급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요.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고점 부근이죠. 2,930원까지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일 때는 이제 손절가로 일단 2,27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로 메디콕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련 보유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장 진단과 함께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요, 방송 말미에 이야기를 좀 하는 김승준 부장님의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김승준 부장님 공약주 수익률 함께 만나보시죠. 김승준 전문가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9월 21일 공약주 파워넷 18%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6일 공약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8일 공약주 라닉스 역시 12%가 넘는 수익률로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약주였죠. 24일 공약주 인포뱅크 장중 목표가 달성,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는 1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일 공약주인 넥스트 BT 역시 종가 기준으로 4%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공약주들이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목표가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인포뱅크가 장중에 16%가 넘게 오르기도 했고 18%가량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수익 실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관련주고,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인포뱅크가 또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차 지금 매도를 못 하신 분께서는 제 차 반등 시에 목표가였죠. 9,540원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또 추가적인 하락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8,720원 부근에 이탈 시에는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넥스트 BT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4%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유하신 분들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은지 이에 네.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넥스트 BT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만 뭐 금일 같은 경우도 한 11%대 상승 모습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적으로는 아직 좀 그 수급이 더 필요하다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금일 하락했던 요인, 그러니까 상승폭이 일부 반납했던 요인은 일단 거래량 대비 상승폭이 좀 컸고, 그리고 매물대가 있었던 만큼 일단 매물대 소화 과정이니까 바닥에서 이제 그 돌아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목표가 그대로 이제 그 유지를 하고 목표가 2,510원이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 BT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지지난주죠. 한 2주 전부터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공약주가 한 종목밖에 남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넥스트 BT, 나머지는 다 수익 실현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방송 말미에 공약주가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이야기들 잘 담아가신 다음에 뭐 내일이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 또 궁금하시겠죠. 어떤 종목들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화 채널 2개를 열어놨습니다. 023772-0219번 그리고 023772-022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좀 전화가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김승준 부장님을 또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입니다. 비전 2020 김승준 전문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보아 씨께서 어떠한 종목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보아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많은 분들 좀 웅성웅성하게 했던 종목 알아봐야겠죠?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빅텍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방위산업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빅텍이 오늘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있었던 이 실종 공무원 사살 사건 때문에 이 서해 영해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도 놓치지 말고 알아봐야겠죠?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빅텍에 대해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짧네요. 빅텍 이렇게 2글자만 보내주세요. 종목에 관련된 이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 무렵에 준비되어 있는 투자 전략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긴 연휴가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네, 오늘 긴급진단 SOS 종목은 빅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25%까지 급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도 보여준 만큼 고점에 좀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빅텍 2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가능한데 이번에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65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강업 매수가 4,140원, 비중 20% 갖고 있어요.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트나 스프링을 제작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수소차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4,140원이면 좀 금일 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대형광업 같은 경우 일단 보유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대형광업 현재 그 매수가보다 살짝 수익 중이신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이거래일 정도 이제 하락의 모습도 장중에 보여줬고 그 하락의 모습이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서 일단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고 그동안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몇 거래일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이 다소 좀 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섹터도 일단 반등의 모습이 현재 나와줬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직전 고점에서 이제 매물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 그 세력 수급들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물량은 나왔지만은 현재 자리에서 전거래일 또 금일까지 해서 매물대 일단 소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는 일단 그 충분하게 재차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로는 고점 부근입니다. 장대 양봉을 세웠던 고점 부근 4,550원으로 일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지지 라인대죠. 심리적인 지지 라인대이긴 한데 4,000원 일단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원강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라인 이탈 시 4,000원을 이탈하실 땐 손절하시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298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양물산 매수가 1,310원, 비중 15%입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도 농기계를 좀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유통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담배 필터와 관련된 네. 업체이더라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좀 특이하긴 네. 한데 지금 약간 약수익 중인 걸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신 이 2984님께서는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동양물산도 역시 일단 보유 관점을 보유?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랙터 컴바인 이런 건 이제 농기계인데 농기계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대북 관련주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물산이 이제 최근에 HTN 인수한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HTN을 인수한다고 해서 일단은 또 급등의 모습도 현재 보여줬고요. 매수가가 1,310원이고 약수익 중이긴 한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 이제 그 금일 상승 모습 보였죠. 6%대까지 상승 모습은 보여줬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매물대죠. 이 매물대들이 항상 존재하면은 매물대를 소화가 하는 과정을 항상 거치니까 일단은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아직 괜찮다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분봉에서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장대 양봉을 세워놨던 자리들 그리고 전일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일단 들어왔죠. 그리고 금일 하락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앞에 있던 세력 물량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일부 나오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그 가격대가 1,310원이시니까 바로 고점 부근이죠. 1,490원까지 일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이제 하단에서 일단 올라오는 이제 이평선 22평선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1,23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 같은 경우엔 대북 관련주 그리고 인수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아직도 수급이 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라는 이야기 잡아주셨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1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홈센터 홀딩스 1,40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 20%입니다.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330원 지금 약간 손실 중입니다. 소방 설비 그리고 건축 자재나 뭐 임대 사업까지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홀딩스라면 뭐 지주회사인가요? 네, 지주회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홈센터도 네. 보면은 이제 그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테마인가요? 네, 대북 테마로 이거 좀 대북 움직이는 관주, 경향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급이 기관 수급이 일부 현재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제 좀 외인들이 팔면서 상승을 아직 못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바닥에서 이제 그 지지받는 장기 이평선들이 꽤 많이 있고 지금 자리에서 20선을 약간은 돌파해서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이제 대북 관련해서는 악재도 악재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와 이제 그 북한의 대화가 또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는 이제 그 크게 1,400원이면 큰 리스크는 아니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실 중이시니까 반등 시에는 고점 부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싼 고점이죠. 싼 고점. 이 저항받는 자리들 거기에서 재차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목표가로는 1,47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지지받았던 자리죠. 1,23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하시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엔 1,470원, 손절가는 1,23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짜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멀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 53,00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8월 한 달쯤? 1년 반 됐어요. 아, 1년 정도 갖고 있으셨고요. 네네. 매수가 위로 좀 반등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매도를 안 하셨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 어떤 게 좀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목표가랑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걸 위해서 문의 전화 드렸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수가 위로 올라갔던 적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좀 안 하시고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또 네네. 매수가 위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된 네, 또 전기차입니다.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지. 일단 시간만 괜찮으시다 하면 좀 보유 관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멀티리얼즈 이제 그 LG 쪽하고도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LG 화학이 이제 그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전기차 섹터들이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주면서 근래 들어서는 좀 조정 모습을 좀 일부 보여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주체가 현재 개인 위주로 현재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은 개인들이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다만 외인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현재 들어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또한 이제 그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일단 저가 매수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도 시간은 괜찮으시죠? 네네. 네, 보유해서 왜냐하면 이게 단기성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굉장히 힘드니까 마음 편하게 좀 장기성으로 좀 보셔야 돼요. 중기, 장기 이 정도로. 자리에 이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 지금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이죠. 4월 달, 5월 달 자리에서 현재 지지받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단은 깨지지가 않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니까 네. 비중이 30%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매수 추천은 안 드리고요. 비중은 30%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너무 좀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좀 보유하셔도 될 거라고 좀 보고 다만 매수가가 53,000원이시면 좀 다소 높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이 정도 박스권에 사셨는데 반등 시에는 조금은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매수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네. 손절가도 역시 좀 안타깝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도 그렇죠. 좀 제시해드려야 되는데 손절가가 요즘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제가 조금 넉넉하게 잡는 거니까 좀 그 걱정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도 손절가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37,500원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목표가는 지금 리스크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등할 때 매수가 53,000원에 일단 절반만 덜어내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신 다음에 매수가 53,000원에 도달하셨을 때 50% 절반 물량을 덜어내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매수가에 도달하신 다음에 절반 물량 들고 가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전략 다시 한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가 수고 굉장히 많으세요. 밝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사마 콘덴서요. 사마 콘덴서. 네,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000원에 15%요. 63,000원에 15%이시고 네. 매수 언제쯤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몇 달 됐어요. 제가 한 지금 5개월 됐거든요. 5개월 정도 시간 되셨고. 지가 예. 시간이 5개월 된 한 3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개월 됐어요. 5개월 되셨고 이 네. 종목을 3개월 정도 지금 갖고 계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물리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너무 지금 안 오르고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 걱정돼서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한 10,000원 정도 손실을 네.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은지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주식 네. 시작한 지 5개월 차라고 네. 하십니다. 전략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사마 콘덴서 일단 네.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들어가셨어요? 네. 네, 전기차 관련주죠? 네, 맞아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근래 들어서 이제 섹터 자체가 탄력이 조금 둔화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니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LG화까지 이런 그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일부 섞이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들이 좀 힘을 못 쓰는 일단 흐름을 네.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63,000원이시면 그렇게 좀 비싸죠. 예,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높다라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살짝 높으니까 이것도 네. 역시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좀 여유만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하게 네. 일단 상승 다시 재차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네. 추세선에서 일부 이제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지지라인 때죠. 추세선 말고 지지라인까지는 일단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 그러니까 네. 보시는 게 지지라인이 별게 아니에요. 네. 돌파하다가 돌파 못했던 자리, 돌파한 네. 자리, 그다음에 하락하면은 재차 그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뭐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또는 이제 네. 지지라인이 이탈됐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개인들 위주로 이제 순매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소 네. 이제 그 기관들 또는 외인들 수급이 좀 더 받쳐줘야지만 좀 상승 탄력이 좋아질 거로 좀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간적 여유로 이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를 좀 네. 살짝 높긴 하더라도 사마콘데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럼요. 목표가로 네. 좀 추가 매수하면 어때요? 하지 말아요? 네, 추가 매수는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지 라인에서 네. 그러니까 지지 라인에서 지지는 받고 있어도 시장 네. 때문에 하락이 나올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네. 완전히 전환됐을 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전환 대고 오를 사시는 게 때요? 훨씬 나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목표가를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월달 고점 부분이죠. 네. 69,000원으로 일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하락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네. 그 전기차 쪽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내포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손절가는 조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네. 더 지지라인보다 아래인 55,500원으로 일단 네. 말씀드릴게요. 네. 기다리면은 매수가 오실 때니까 기다릴게요. 네, 전기차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슈를 많이 받았던 만큼 이와 관련돼서 궁금증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5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세요? 유니슨인데요, 유니슨. 네, 유니슨. 그 9월 15일 날 6,300원에 20% 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급나가는 바람에 그날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나갔다 오니까 그냥 급락해가지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시구나. 9월 15일 날 매수를 하신 거라고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 한 보름 정도 되셨고 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풍력 관련주.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공부를 하시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과연 좀 얼마큼까지 올라갈지 매수가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시청자님께서 한 보름 정도 매수를 하셨대요. 그런데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목표가까지 뭐 반등 나온다라고는 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일단 네. 좀 리스크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유닛은 이제 풍력 관련주고 그린니들 관련주로도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보면은 풍력, 태양력 뭐 이렇게 급등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린니들 관련주로. 근데 이제 유닛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난번에도 상담을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시가총액이 그 고점 찍을 때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그 시가총액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서 500원, 600원에서 시작해서 거의 7,000원대 가까이, 8,000원 가까이 찍으면서 1,200%가 상승을 했어요. 와. 매매하신 지 혹시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계좌 개설들 많이 하시고 주식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재료가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재료 때문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을 추격을 매수하시면 하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다행히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 반등 구간에 좀 진입은 했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기관들 그다음에 외인들 뭐 대량 수급 들었다 나갔다 하죠. 네, 그리고 네. 개인들 위주로 전체 매매되고 있고 네. 수급을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그 세력 수급 관련주들은 네. 조금 이해는 좀 안 되긴 하겠더라도 단순하게 보시면 대량 수급, 대량 수급 그리고 네. 빠져나가고 다시 대량 수급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대량 수급이 음봉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양봉에 대량 수급이 남아 있으니까 네. 지금 하락 이후에 보통 이제 그 50% 되돌림과 60% 되돌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급등한 시점에서 현재 자리에 보면은 거의 50에서 60%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예.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예. 다만 이제 저항대가 있어요. 네. 바닥에서 상승할 때 저항대가 약 6,200원 선이기 때문에 네. 매수가 근방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네. 그 자리에서 일단 상황 봐서 네. 저항에 걸린다 싶으면은 약손실로 좀 끊어내시고 또는 반대로 거래량, 그렇죠? 네. 거래량이 동반해서 또 뚫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를 일단 직전 고점보다 저항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좀 수익은 나시게끔 말씀드리게 6,750원 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하락 시에는 이거는 조금 추가 하락 시는 손절 대응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4,73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4,750원이 손절 가격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를 뭉개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예. 또 그린 뉴딜 관련주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조정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반등도 보면은 금일 좀 전반적으로 세게 나왔으니까 네. 좀 반등 나올 때 좀 되도록이면은 매수가 내지는 또 목표가까지 갔을 때는 좀 익절하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6,700원까지 가려면 보통 얼마나 정도 기다리? 6,700원까지 가는데 저도 알았으면은 아마 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말이죠. 네. 지금 분위기를 봐서 내일 반등하고 아마 꺾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 나오면 예. 반등 나오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보면 매물대가 좀 있어요.
매물대가 세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는 동사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예.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은 4천만 주, 5천만 주의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매물대를 소화시킬 수 있어요. 예. 네,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응은 해야 되는 게 주식이니까요. 예. 꼭 대응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슨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6,200원이 저항대라고 합니다. 그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함께 동반되는지 아니면 저항대를 맞고 밀려 내려오는지 이 부분 좀 잘 체크하신 다음에 6,200원으로 만약에 좀 저항대가 강하시다면은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7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녹십자세요. 네, 녹십작세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9,000원에 40%요. 아, 49,000원에 40%. 비중이 꽤나 있으신데 혹시 한 번에 이렇게 40%를 다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한 번에 다 40%를 매수하셨고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8월 말쯤 매수하셨나요? 8월 달 지나선가 네. 차트를 8월 보니까 한 달일 8월 것 같아요. 20일쯤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아, 바닥이 나왔는지 반등 목표치를 어느 정도 봐야 하는지 주봉 월봉에 보면은 좀 차트가 망가진 것 같아가지고 좀 손절을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 걱정이 돼서요. 아, 네.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께 과연 지금 바닥을 딛고서 반등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바닥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의 모습을 현재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게 좀 흠이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내일 해볼까 하는데요. 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는 보통 이제 쌍바닥이 확인돼야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조금 높게 그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한데 여하튼 그 종목이 추가 매수할 때는 시장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의 그 종목들은 이 외바닥을 찍으면 이렇게 쌍바닥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예. 빠져나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지 외바닥에서 잡았다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그 지지는 받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게 보시면 현재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쓰리 바닥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 수급이 여전히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을 나오고 있고 개인들만 좀 많이 사는 좀 흐름이에요. 물론 이제 첨생법 관련 주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슈로 뭐 튀기도 하는데 물론 임상이라든가 동사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뭐 앞으로 뭐 임상 1상, 2상, 뭐 FDA 뭐 2상, 3상 이런 이 바이오 섹터들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되고 왜냐면은 이제 시청장님 보시면은 매수가가 49,000원이고 추세 자체가 한 달 내내 거의 2달이죠. 영업일수는 2달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데도 물론 이제 호재 재료가 나와서 급등도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종목이 항상 그 바이오 섹터들은. 근데 다만 그동안 흘러내린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재무제표로는 이제 흑자 전환도 하긴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항상 이 파이프라인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 한 번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40%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고 했을 경우에 10%만 넣어도 벌써 비중이 50%예요. 차라리 저는 시청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그 10%가 됐든 20%가 됐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녹십자 셀을 20만 원치 손절을 해서 손절을 제로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 확보는 되면서 이제 그 비중은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 반등할 때는 재차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다시 연락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47,000원까지 반등 시에는 한번 연락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37,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37,500원이요? 네, 37,500원. 예, 반등은 47,000원으로 보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외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주셨고요. 47,000원 도달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또 빠르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5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매수가 5,550원 비중 30%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름처럼 그 소프트웨어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잖아요. 요즘에 또 보안 사업 네. 좀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 맞습니다. 만큼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좀 중요할까요? 질환지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세력 수급이 일단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정보보호 시장에서 이제 2025년까지 20조 확대한다 해서 이제 그 변동성을 현재 보여줬고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 질환지교나 뭐 일단 그 보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 모습도 보여줬다가 현재 또 눌림목 진행 중이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질환지교 세력 수급은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매도 물량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 시에는 이제 매수가가 5,550원이시니까 이 목표가 저항대죠. 저항대 6,15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하락 시에는 전일 기준에서 이제 손절가 잡으면 딱 맞겠다 싶습니다. 5,250원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150원, 손절가는 5,25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 파트너는 매일 평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19번 그리고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이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오후 4시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뭐 전화나 문자 상담이 어렵다, 난 좀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전 2020 김승준 전문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긴급진단 SOS 오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빅텍 이 SOS 종목으로 나왔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할까요? 반등 시 비중 축소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방산주이기도 하고 방산주 대장격이기도 한데 이제 그 연평도 때문에 일단은 뭐 반등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재차 사과 좀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사과하는 모습으로 또 급락도 나오고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도 한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또 지난달에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10월달에 뭐 물밑 대화 작업이 있다라는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관들 투신이 일부 들어와 있고 뭐 사모펀드도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빅텍의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들어왔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기업 가치로 또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대화가 또 된다. 그러면 또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 저항대예요. 저항대 8,830원으로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손절가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라인 일단 다 뭉개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 바로 하단, 금일 종가보다는 좀 하단 부분인 6,7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의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빅텍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관련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김승준 부장님께서 종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코너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2주가량 공략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포뱅크 오늘 종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8%대 오름폭 기록을 했고 또 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18%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목표가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김승준 부장님께서 과연 또 어떠한 공략주를 가지고 나왔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해상풍력 그린뉴딜의 수혜주 DSR. 네, 오늘은 또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준 부장님, 이 네. 종목을 갖고 온 이유 어떤 건지 좀 해상풍력 관련주입니다. 풍력주 관련해서는 이제 보면은 뭐 유니슨도 이제 그 대장 역할을 하면서 급등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치 테마성 재료도 일부가 있는 종목이에요. 유승민 관련주. 그다음에 해상 풍력 관련주 중에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주입니다. 그동안 뭐 동국 SNC나 유니슨이나 일단은 상승 모습이 컸는데 DSR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폭이 별로 크질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수급 체크도 했고 보시면은 재무제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전일 기준이죠. 이제 890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 유니슨이 금일 종가 기준,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에서 약 5천 원대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억대. 그럼 앞으로 상승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금일 이제 종가가 플러스 10% 정도 6,180원대의 종가 마무리가 했는데 조금 더 하락했으면은 더 좋은 가격에 좀 사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있긴 한데 이 길 좀 반등이 이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길 시가가 좀 갭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250원 정도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 시장이 좀 불안한 만큼 항상 분할 매수 염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그러니까 조금 제가 항상 요즘 뭐 목표가를 뭐 10%대 이상 잡아갖고 오는데 그걸 좀 시간차적으로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요즘 계속 뭐 하루 이틀이면 자꾸 급등이 나와서 조금 다소 항상 시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고점 부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980원 부근이에요.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 6,980원짜리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일단 그 동사도 변동성이 좀 강하니까요. 5,300원으로 이제 지지라인 때 보이시는 데와 같이 여기 2, 3, 4거래일 정도의 지지받았던 자리보다 조금 하단 부분인 5,35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상풍력 관련주 DRS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넥스비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공약주 중에 유일하게 남은 공약주인데 8%가 넘는 장중 급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1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이 종목도 DSR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과연 저희 또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주식 파트너의 공약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저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다시 뵙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